여러분, 라면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좋아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 걱정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두려움을 뒤집을 만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라면을 멀리하게 된 이유의 대부분은 사실과 거리가 먼 오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려진 정보가 너무 오래 반복되다 보니 라면은 자연스럽게 피해야 하는 음식이 되어버렸지만 연구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났는지 진실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라면에는 첨가물이 많을 것이다. 라면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첨가물이 많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식품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첨가물이 아니라 수분의 농도입니다. 수분이 낮아지면 미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보존제가 없어도 충분히 안전성이 유지됩니다. 라면이 건조 상태에서 긴 유통기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즉, 라면은 보존제가 많아서 오래가는 음식이 아니라 수분이 낮기 때문에 부패가 어렵다는 과학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라면은 탄수화물 덩어리일 것이다. 햄버거도 햄버거만 먹으면 다이어트 식품인 것처럼 라면도 영양 구성의 균형이 예상보다 안정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오해, 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높다. 라면이 짜다는 인식은 강하지만 나트륨 섭취량은 음식 자체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집니다. 국물을 전부 마시느냐, 스프를 얼마나 넣느냐, 조리 시 물의 양을 조절하느냐에 따라 실제 섭취량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 라면의 짠맛이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섭취 습관이 나트륨 부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해, 라면이 건강을 해친다는 고정관념. 음식은 위험한 음식과 안전한 음식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품과 건강의 관계는 복합적이며 섭취 빈도, 조리 방식, 함께 먹는 음식, 개인의 대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라면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라면이라서가 아니라 라면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왜 라면에 대한 오해는 이렇게까지 굳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단편적인 정보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식품과 관련된 연구가 지금처럼 폭넓지 않았고 대중은 일부 이야기만 접한 채 라면을 위험한 음식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품 안정성, 영양 구성, 미생물학, 나트륨 연구들이 축적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라면에 대한 오해가 상당 부분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면을 무조건 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라면이 완벽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에 대한 판단은 이미지나 소문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라면을 기피하면서도 정작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위장 부담. 라면을 먹으면 더부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속이 편안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는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위 운동 속도와 면의 조리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면이 지나치게 불어있으면 위가 오래 붙잡고 있어야 해부담이 커지고 알맞은 조직감을 유지한 면은 위에서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즉, 라면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 아니라 조리 밀도에 따라 소화 반응이 달라지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혈당 변화. 라면과 같은 면류는 탄수화물 함량이 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것이라고 걱정하기 쉽지만 실제 혈당 반응은 훨씬 복잡합니다. 탄수화물은 단독으로 섭취할 때 속도가 빠르지만 단백질, 지방식, 이섬유가 함께 들어가면 흡수 속도는 즉시 늦춰집니다. 이 때문에 라면에 달걀이나 두부, 채소를 더하면 혈당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에너지 유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즉, 라면은 혈당 급등의 원인이 아니라 함께 먹는 구성에 따라 혈당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 근육 유지. 근육은 하루하루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끼니마다 적절한 단백질 공급이 필요합니다. 라면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라면이 건강을 해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라면은 기본 틀만 제공하고 그 위에 단백질을 추가해 완성된 한 끼로 만들 수 있는 확장형 식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 두부, 콩류 식품을 더하면 단백질량이 즉시 보완되고 근육 대사에 필요한 아미노산 공급이 안정됩니다. 즉, 라면은 단백질 보충이 가능한 유연한 식사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만 바꾸면 오히려 근육,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라면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시니어분들은 나트륨에 민감하기 때문에 라면을 먹으면 혈압 상승이라고 생각하지만 혈압은 나트륨 양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분 섭취량, 칼륨 대비 비율, 식사 속도, 평소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해 혈압 변화를 만듭니다. 라면을 먹더라도 채소나 해조류처럼 칼륨이 풍부한 식재료를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의 작용이 완화되고 국물 섭취량을 줄이면 총 나트륨량이 크게 떨어집니다. 즉, 라면은 혈압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음식이 아니라 섭취 방식에 따라 충분히 조절 가능한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 라면이 주는 속도감과 심리적 안정감. 시니어분들 가운데 식욕이 줄어들거나 식사 준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라면처럼 조리 시간이 짧고 따뜻한 음식은 식사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국물은 위장 운동을 자극하고 면의 탄수화물은 뇌에 빠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즉, 라면은 단순한 편의식이 아니라 식욕 저하 시 식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라면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라면은 조리 상태에 따라 소화 반응이 달라지고 구성에 따라 혈당 기울기가 바뀌며 단백질 보강 여부에 따라 근육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섭취 습관을 조절하면 혈압 부담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건강한 범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식품입니다. 라면은 몸을 해치는 음식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식사 구성 요소입니다. 몸을 이해하고 음식의 원리를 이해하면 라면은 충분히 건강한 일상 식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라면을 고르는 기준, 구성하는 기준, 조절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정리되는 순간 라면은 무궁무진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제품 선택의 기준을 세우기. 라면은 모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 함량, 기름 사용 방식, 건조 방식이 제품마다 다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중요한 건 지방의 양보다는 지방의 질입니다. 면을 튀기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름의 종류, 스프 속 지방 구성, 겉면인지 여부에 따라 라면의 대사 부담이 달라집니다. 지방이 적고 불포화 지방 비율이 높거나 겉면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은 시니어에게 훨씬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라면 선택의 기준을 한 번만 익혀두면 매번 같은 라면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조리 과정에서의 조절력. 라면은 조리하는 시간이 짧고 과정이 간단한 음식이지만 그 안에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조절 포인트가 여러 군데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을 얼마나 익히는지, 강한 열로 빠르게 조리하는지, 물의 양을 어떻게 맞추는지에 따라 소화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면이 지나치게 불어있으면 위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반대로 적절한 조직감은 소화를 빠르게 돕습니다. 또한 스프를 언제 넣느냐에 따라 면이 흡수하는 염분량이 달라집니다. 초기에 넣으면 스프가 물에 오래 퍼지면서 면 속까지 깊게 스며들어 나트륨이 더 많이 흡수되고 위 점막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이 거의 익은 뒤에 넣으면 면이 간을 많이 흡수하지 않아 국물만 조절해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속이 약한 시니어에게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라면을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으로 보지 않고 내 몸의 리듬에 맞게 조절 가능한 음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음식 전체 흐름 속에서 라면을 배치하기. 하루 식사 구조를 보면 어떤 음식은 몸에 큰 역할을 하고 어떤 음식은 리듬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면은 그 중에서도 식사 리듬을 재정비하는 음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날, 입맛이 없어서 첫 끼가 어려운 날, 지나치게 과식한 다음 날처럼
몸이 무겁거나 리듬이 깨진 날에는 라면처럼 가볍고 따뜻한 음식이 소화를 돕고 위장 기능을 부드럽게 여는 역할을 합니다. 즉, 라면은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음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오히려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음식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갖추면 라면은 단순한 편의식이 아닌 시니어의 식생활 속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식품이 됩니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리와 선택의 기준 없이 먹는 모든 음식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준이 잡혀 있다면 라면조차도 건강한 범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라면을 둘러싼 오해를 걷어내고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라면을 건강하게 구성하는 기준까지 살펴봤습니다. 라면을 건강하게 활용하려면 대단한 기술이나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적절히 보완하고 조리 과정의 작은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채소를 더해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만들고 단백질을 보충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며 면의 익힘 정도와 스프 조절만으로도 소화 부담과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라면은 정해진 형태로만 존재하는 음식이 아니라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정 가능한 하나의 식사 틀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건강한 식사는 완벽한 음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균형 있게 조합된 식사, 나에게 맞게 조절된 식사, 부담을 최소화한 조리 방식이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라면 역시 이 원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식재료가 됩니다. 따라서 라면을 무조건 멀리하는 대신 라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 몸에 넣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건강한 접근입니다. 라면은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아닙니다. 라면을 해롭게 만든 것은 정보 부족, 오해, 그리고 조리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라면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알고 내 몸의 반응을 알면 라면은 충분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라면을 멀리했던 시절은 오늘을 기준으로 끝내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식생활은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고 라면은 그 균형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잃지 않으면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조리하고 내 몸에 맞게 구성하면 됩니다. 그렇게 바뀐 라면은 부담이 아니라 회복을 돕는 한 끼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오해를 풀고 라면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 저는 이런 방식으로 라면을 구성해 먹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꼭 답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